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3장 사랑의 전쟁. 차이산 주간 매복 작전. 어느 날 우리 삼중대에 베트콩 활동에 대한 긴급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래서 우리 소대는 새벽 4시 차이산 벌판으로 주간 매복을 나가게 되었다. 낮에 침투하면 적의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새벽을 이용한다. 차이산 기슭 쪽으로 바짝 붙어 늪지대 썩은 물에 몸을 겨드랑이까지 담그고 얼마간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대지의 선인장 가시와 잡초를 헤치면서 매복 지점으로 침투해 갔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미명이다. 날이 밝기 전에 오늘 매복 지점까지 가야 적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고 숨가쁘게 움직여야 했다. 약 2시간 동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박박 기니 비가 쏟아지는데도 땀이 비오듯 했다. 캄캄함이 사라지고 날이 새는 순간 우리 소대는 벌판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둥근 정글의 야산에 도착했다. 소대장의 지시하에 우리는 모두 이 작은 야산의 산기슭에 반달형으로 8m에 한 명씩 차이산 쪽 벌판을 향해 배치되었다. 곧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적들이 망원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게 최대로 은폐했다. 모든 연락은 노끈을 횡대로 느리고 그 끈을 각 병사에게 손목에 묶게 하여 상황에 따라 약속대로 끈을 1번, 2번, 3번씩 각각 잡아당기며 여러 가지 신호로 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적이 오면 25m 지점까지 유인한 후 소대장이 노끈으로 사격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사격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매복 지점인 산 기슭에는 시골 초가집만한 돌들이 자연스럽게 널려 있었다. 그 바위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고로 행여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엄폐, 은폐를 잘할 수 있고 주간 매복을 하기에 양호했다. 우리 앞에는 벌판이 400m나 펼쳐져 있고 이어 차이산이 쭉 뻗어 검은 산악을 이뤘다. 우리는 깡통에 든 전투식량 C 레이션을 꺼내어 아침 식사를 했다. C 레이션에는 고기, 과자, 과일 등이 들어있다. 깡통에 든 고기에 베트남 고추 몇 개를 넣어 뽀글뽀글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우리는 방금 적의 소굴에 들어왔기에 불을 붙여 깡통 C 레이션을 끓여 먹는 상황이 못 되었다. 그냥 먹으니 속이 느끼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여 1년에 1번 실컷 고기를 먹기도 힘들었다. 그때를 생각하니 깡통에 든 느끼한 쇠고기지만 언제 먹어도 나에게는 진수성찬이었다. 작전지에 나왔을 때는 C 레이션으로 식사를 하지만 부대에 있을 때는 C 레이션 속에 들어있는 고기로 국을 끓여서 밥과 함께 맛있게 먹는다. 작전지역에 나오면 항상 멀리서 적들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밀하게 행동했다. 특히 오늘 매복지역은 앞에 큰 바위들이 듬성듬성 널려 있어서 적들의 눈을 피해 활동하기에 든든하고 양호하여 모두 기분들이 좋았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큰 벌판에 베트콩은 고사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냥꾼처럼 베트콩들이 다닌다는 목을 지키며 그 뜨거운 땡볕에서 한나절 동안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더니 가슴이 뻐근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또 옆사람과 이야기도 못하고 뚫어지게 앞만 쳐다보며
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주변을 살폈더니 눈알이 열을 받아서 튕겨 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리 전쟁터이지만 귀한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행위를 하니 그 대가로 지옥 같은 고통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사랑해야만이 평화로 해결된다. 늪지대라서 낮에도 모기떼들은 쉬지 않고 살만 보이면 찔러대고 빨아먹기 바빴다. 저 시베리아 벌판에 눈이 펑펑 쏟아지듯 이곳에서 눈이나 한 달쯤 펑펑 쏟아져 영하 20도나 되라 속으로 생각했다. 적도 아군도 모기도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도록 말이다. 매복 작전이란 적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병력이 V형이나 횡대로 기치를 벌이고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일제히 사격을 하거나 매설한 크레모아와 각종 폭풍물을 터뜨리며 총을 쏘고 섬멸하는 작전이다. 매복 작전의 장점은 아군의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의 병력을 섬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아군이 매복을 나가다가 적으로부터 역매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아군이 섬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복 지점에 배치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하다. 고로 매복 작전을 나갈 때 천병의 임무는 정말 막중하다. 아무리 급해도 천병이 먼저 앞서가서 완벽하게 사방을 살펴 적이 있는지 100% 확인해야 한다. 안전하면 상황을 알려서 뒤에 오는 본대를 이끈다. 천병의 운명은 곧 본대의 운명이다. 천병은 모두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가지만 침착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야 된다. 오늘 매복을 나온 목적은 벳공들이 저녁 때쯤 15에서 20명씩 차이산에서 내려와 벌판을 거쳐 마을로 들어가 많은 물품을 털어 그들의 식량과 보급품을 조달한다는 긴급 첩보를 듣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차이산은 가시나무가 절어 있고 정글 밀림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고 천년 동굴이 70여 개나 있어 벳공들이 월맹 정규군들이 숨고 작전하기에 유리한 요새지이다. 반면에 아군이 작전하는 데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인 고로 벳공들이 제발로 걸어나와 잘 보이는 벌판에 나타날 때 섬멸하려고 매복 작전을 많이 했다. 차이산에 주둔하고 있는 벳공들의 주요 목적은 자기들의 부족한 군수품들을 마을에 내려와 조달해 가는 것과 뚜이호와 일대 한국군 백마부대와 미군들의 정보를 입수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방해할 때 대항하여 싸우고 수시로 우리 백마부대와 미군 부대를 침투해 작전하는 것이었다. 벳공들과 월맹 정규군들은 산악지역을 기지로 삼고 한국군과 미군들은 뚜이호와 해변을 중심해서 평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벳공들은 군수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뚜이호와 일대의 작고 큰 마을을 밤낮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 갔다. 그러므로 우리 백마 28년대는 밤낮으로 차이산과 혼바산 기슭에서 매복 작전을 했다.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걸고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산다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는 22살에서 25살까지 베트남 전쟁터에서 군 복무를 마치다시피 했다. 그때 겪었던 경험과 닦은 정신으로 45년이 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삶을 전쟁터라 생각하며 긴장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 오후 1시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전투식량 시레이션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요령 있는 병사들은 액체로 된 휘발성 모기향을 이용하여 깡통에 든 고기를 끓여 먹는다. 전쟁의 초조와 공포 속에서도 역시 먹는 것이 낙이었다.
대개 소대장과 분대장들이 작전 지역에서 모기향을 이용하여 시레이션을 끓여 먹는데 군대는 요령이라고 졸병들까지 상사들의 눈을 피해 눈치껏 다 끓여 먹는다. 배당된 모기향을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모기한테 헌혈할 수밖에 없었다. 모기향을 이용하여 깡통에 든 고기를 끓여 먹으려면 절차가 있다. 먼저 비스켓 깡통에 있는 과자를 비워내고 모기향이 잘 타도록 깡통 윗부분에다가 공기구멍을 뚫는다. 그 깡통에 휘발성 액체 모기향을 부어놓고 불을 붙인 후 고기 깡통을 까서 얹어 놓으면 뽀글뽀글 잘 끓는다. 모기향은 화력이 강해 가스불처럼 시퍼런 불을 내뿜으며 잘 탄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모기향을 보급해 주어도 항상 부족하다. 베트남전에서 산악작전을 했던 병사치고 모기향을 이용해 깡통 고기를 끓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베트남 생활에 도사가 된 나도 그날 역시 고기를 끓여 먹었다. 초가집만한 시커먼 바위들이 여기저기 있어 그 바위 뒤에서 고기를 끓여 먹으며 엄폐하기도 했다. 급할 때는 거기서 볼 일도 보았으니 큰 바위는 이지가지로 사용하기에 좋았다. 적들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게 철저히 숨지 않으면 위치가 발각되어 오히려 적의 박격 폭탄으로 역습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내놓고 적의 동태를 살폈다. 아멘.